최근 호주 미래형 궤도장갑차 도입 사업인 랜드400 3단계 사업 최종 후보에 오른 한화디펜스의 레드백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능동 방어 장치와 대전차 미사일 발사 시험에서 놀라운 성능으로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툰TV입니다. 호주 육군의 랜드400 3단계 사업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차세대 궤도형 전투장갑차와 계열 차량 8종 등 400여 대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게다가 그 사업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최대 12조 원의 사업비 중 장비 획득에만 5조 5,384억 원이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레드백에 대한 현지 시험평가는 약 10개월간 호주 육군 주관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차량 성능과 방어 능력 테스트, 운용자 교육 평가 등이 이루어집니다. 최종 우선 협상자 선정은 2022년 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화디펜스는 호주 방위사업청과 450억 원 규모의 RM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한화가 최종 후보에 오른 5조 원 규모의 호주 장갑차 수주전이 독일과의 결승점을 앞두고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한화는 이스라엘 엘빗과 호주 EOS 등과 팀 하나를 구성하는 한편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는 호주 차량 개조 전문 업체와 손을 잡고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레드백은 국내 배치된 K-21 보병 전투장갑차 개발 기술과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이 접목된 최첨단 궤도형 장갑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어 능력과 기동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평입니다. 또한 차량에 탑재된 암내장식 유기압 현수 장치는 토션바 형식의 완충 장치와 달리 지면 상태에 따라 능동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복합 소재 고무 궤도가 장착돼 소음과 진동이 대폭 줄어들고 가벼운 차체를 유지하면서도 방호력을 높일 수 있는 설계 및 기술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무장과 방호 시스템은 팀 하나를 구성한 이스라엘과 호주의 최신 기술이 콜라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내부에서 특수고글을 쓰고 전차 외부 360도 전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 장갑차로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 등을 사전에 포착해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같은 능동방어 기술도 탑재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레드백 시제품 3호기 출하식에서 개발을 담당한 한화디펜스 연구원 20여 명이 차량 내부에 장착되는 강판에 각자 레드백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과 기대의 메시지를 적어 넣으며 사업 수주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1월 12일 한화디펜스는 신형 보병 전투차인 레드백의 완성 시제품을 호주 현지에서 공개했으며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공개 행사에는 빅토리아 주정부 요인들, 현지 협력사 대표단, 한화디펜스의 호주 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드백은 2019년 9월 호주의 신형 보병 전투차 획득 사업인 랜드400 3단계의 최종 후보 장비 중 하나로 선정되어 독일 라인메탈사의 보병 전투차인 링스 KF41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한화디펜스는 호주 정부가 랜드400 3단계 사업에 보병 전투차의 획득 비용 외에도 훈련 등 각종 지원 체계 확보, 시설 건설 등의 명목으로 14조에서 20조 원의 예산을 배정해 둘 정도로 사업 규모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2월부터 차량 성능 방호 화력 운용자 평가, 정비 수송 능력에 대한 시험 평가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드백과 경쟁하는 링스 보병 전투차는 승무원 3명에 8명의 보병이 탑승할 수 있고 44톤 정도의 중량에 중량 대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한화가 팀 하나를 구성하는 동안 독일 라인메탈도 파트너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호주 차량 개조 전문업체 미네콥은 최근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링스 KF41 차량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품 제조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네콥은 모든 상용 차량을 위한 차량 장착 솔루션을 설계 및 제조 설치로 고품질 자동차 액세서리와 구성품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미네콥은 라인메탈의 호주 장갑차 성능 시험 평가를 위한 다양한 중요 브레킷과 차량 구성품 등으로 링스 KF41 어셈블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RMA는 최종 우선 협상자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현지에서 각종 성능 시험 평가를 거치고 운용자 평가를 통해 후보 장비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와 라인메탈은 각각의 시제기로 시험 평가에 임하고 있습니다. 요즘 레드백 성능에 대한 기분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주 미래형 궤도장갑차 도입 사업인 랜드400 3단계 사업 최종 후보에 오른 한화디펜스의 레드백이 최근 능동방어 장치와 대전차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레드백은 주요 체계 통합의 주요한 이정표를 거의 모두 달성했다는 평가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랜드400 3단계 사업은 미국제 노후 M113 보병 수송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보병 전투 차량과 계열 차량 8종을 포함한 최대 450대의 장갑차를 구매하는 호주 육군의 지상장비 분야 최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8조에서 12조,
장비 획득비만 약 5조가 편성돼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디펜스는 사업자로 선정되면 레드백을 호주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디펜스 호주법인은 현지 중소업체들과 폭넓은 공급망을 형성하고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7일 방산업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 등에 따르면 하나디펜스가 이끄는 팀 레드백은 최근 이스라엘에서 아이언피스트 APS와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크 LR2 통합시험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언피스트는 날아오는 적의 위협을 레이더로 탐지 식별하고 일정 거리에 도달할 경우 포탑에 장착한 대응탄으로 파괴하는 장치입니다. 레드백은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비트에 APS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피스트 성능 시험은 2020년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 발사 시험은 2월 초에 이루어졌으며 그것도 여러 발을 발사해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은 스파이크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사거리가 지상 발사 시 최대 5.5km, 헬기 발사 시 10km에 이릅니다. 무게는 발사관 12kg, 미사일 13kg이며 헬기 탑재형 발사관은 27에서 30kg입니다. 길이는 1.17m, 탄두는 이중구조 대전차 고폭탄이나 다목적 스마트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엘비트의 지상 전투체계 분야의 갈라비브 엘비랜드 컴뱃 시스템 전무이사는 레드백 포탑은 처음부터 아이언 피스트와 아이언 비전과 같은 고급 기술과 대전차 유도미사일을 통합하도록 설계됐고 포탑과 미사일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모든 목표물의 직접 명중을 기록해 매우 기쁘다라며 이번 사격은 포탑에서 스파이크 LR2를 발사하는 최종 시험으로 스파이크2 통합이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스트는 레드백 공격 및 방어적 보호 시스템 검증의 핵심 이정표나 다름없습니다. 무게 42톤의 이스라엘 방산업체 플라산사의 장갑에다 엘비트의 APS 라파엘의 스파이크 LR2와 30mm 부시마스터 주포 등 공격력과 방호력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7.62mm 공축기관총, 원격 조종 12.7mm 기관총과 자동 유탄 발사기 등으로 무장했으며 이런 무장을 통합한 포탑은 엘비트사의 포탑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포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조 하나디펜스 호주 전무이사는 아이언 피스트는 레드백이 원거리에서 위협을 탐지, 파괴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된 레이더와 전자광학 장치를 이용해 표적을 탐지하고 포탑에 설치된 이연장 발사대 2기로 파괴해 최종 엄호와 장갑차 상부 엣지 손상을 피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체계 통합 성공의 두 가지 의미심장한 시연으로 우리 팀과 남은 작업 완료를 위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신뢰하게 됐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화가 5조 원 규모의 호주 장갑차 사업 획득을 위해 신기술을 탑재, 수주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기술 탑재 후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안전성과 기술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호주 보병 장갑차 수주 사업에서 호주 내에서도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반드시 우리나라가 독일을 꺾고 당당하게 선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